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각 기업들에서 이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면서 퇴직연금 가입자들 대상으로 한 교육도 되게 많이 늘어나는데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그러면 퇴직금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 받을 수 있냐, 또 받는 걸 연금으로 받아야 되냐, 일시금으로 받아야 되냐, 뭐 연금으로 받으면 혜택은 뭐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투자연금센터에서 관련해서 이제 레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오늘 꼭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레포트가 이제 5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퇴직급여를 어떻게 수령하고 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레포트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 레포트를 직접 쓰신 이규성 선임 매니저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제 레포트를 쓰시게 되셨는데, 이제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 뭐 이런 걸 하셨는데, 조사 개요부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베이비 부모에 속한 50대 직장인들이 퇴직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퇴직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계좌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는 2017년 24만 계좌에서 2023년에 53만 계좌로 5년 사이 2배 증가했습니다. 연금 수령을 신청한 계좌는 이제 2017년 5천자밖에 안 됐는데 2023년에는 5만 5천자로 연평균 한 50%씩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16.9%를 차지하고 있는 50대가 노후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통계를 놓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빠른 속도로 연금 수령 계좌가 증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이번 조사는 퇴직연금 수령을 앞둔 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의 의향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50대 직장인들의 실제 연금 수령에 대한 계획과 연금 수령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50대 직장인 1000명을 했고요. 그 서울 수도권 그리고 주요 광역시, 세종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 보면 이제 퇴직자들이 퇴직금 수급과 관련돼서 수령하는 거 관련돼서 이제 의사결정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주된 포인트가 되는 건지 그거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첫 번째는 퇴직급여를 이제 연금 수령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에 대한 여부고, 둘째는 이제 연금을 언제 개시할지. 언제부터 연금 받을까?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금 수령 방식을 어떤 걸로 할지. 뭐 정액형으로 받을 거냐, 네. 정기형으로 받을 거냐, 뭐 수령 방식에 대한 네. 이야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 연금 계좌를 더 나은 곳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가에 요즘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 계좌 이전, 네. 이전의 의향이 있냐? 최근에 실물 이전 제도가 이제 시행이 돼 갖고 좀 관심 있어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50대들이 관심 많이 갖는 주제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연금으로 받는 게 좋냐,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냐, 50대 직장 입장이 진짜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설문조사 결과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의향, 일시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의향을 보이신 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50대 직장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응답자의 50.2%가 연금 수령을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다음에 35.9%는 이제 일시금으로 인출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13.9%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답을 한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통계 나오는 거랑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좀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연금 수급 요건 갖춘 계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 남짓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네, 이게 설문조사 대상이 이제 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 네. 대상. 그래서 이제 실제 통계보다도 좀 높게 나올 것 같긴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요 계층을 이루는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퇴직을 계속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서 연금 수령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돈이 좀 다른 돈도 좀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수령할 의향이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혹시 이 연금 수령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나요? 일단은 이제 자산과 부채를 일단 먼저 얘기 드릴 수 있을 자산 부채. 네. 예, 예. 그래서 연금 수령을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보유 자산이 좀 많고 부채 의존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연금 수령을 많이 하고 부채가 많은 사람들 연금을 상대적으로 더 수령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연금 수령 의향을 밝힌 사람들의 평균 자산은 12.2억 원이고 일시금 인출 의향을 보인 사람들의 응답자 평균 자산은 한 9.5억 원으로 연금 수령하겠다고 한 사람이 한 3억 정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한 자산이라는 건 이제 퇴직급여를 빼고 나머지 자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채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잖아요. 네. 부채 의존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부채 의존도라 하면 이제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입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부채가 2억이 있고 자산이 10억이 있다 그러면 부채 의존도가 한 20%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럼 부채 의존도가 높을수록 일시금 선택 비중이 높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금 인출 의향을 보인 응답자의 부채 의존도는 약 41% 정도 되는데 연금 수령 의향을 보인 응답자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이제 부채가 있게 되면 좀 심적 부담이 좀 크니까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해서라도 부채부터 먼저 갖고 노후생활 시작하겠다. 네. 그런 의향을 보인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응답자가 이 부채나 자산 이외에도 보면 퇴직연금 가입 여부도 또 연금 수령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나왔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 제도에 속한 응답자 중 67%는 연금 수령을 하겠다고 답변한 반면에 퇴직연금 제도에 속하지 않는 응답자 중 39%가 연금 수령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말에 조금 노출도 많이 돼 있고 자산을 연금 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연금 수령 의향을 조금 더 높게 보인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무슨 혜택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시금 수령할 때보다 세금이 조금 감면되는 부분들에 대한 혜택 때문에 연금 수령한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질문에 응답하신 분들이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절세 혜택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인식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범위인가요? 응답자의 반절은 51.9%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반절은 모릅니다. 그럼 몰라서 연금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연금을 수령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일시금 받겠다는 사람들 중에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70%는 이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반면에 일시금으로 인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40%만이 그 퇴직소득세 감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 정도에서는 세제 감면 혜택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주면 연금으로 선택할 확률들도 조금 더 있는 거네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제 다른 거.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겠다. 아니면 이 생각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연금을 도대체 언제 개시할 거냐. 그것도 궁금해 할 것 같아요. 85.3%가 이제 근로를 종료하는 시점에 연금을 개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답안지를 세분화해서 보면은 추가 근로가 어려워질 때 연금을 개시하겠다고 한 응답 비율이 5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할 때 연금을 개시하겠다고 한 답변 비율은 34.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연금 개시 요건이 충족이 되는 만 55세가 되면은 바로 연금을 타각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14.7%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추가 근로가 불가능할 때까지 수급 시기를 뒤로 좀 늦추겠다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된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네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퇴직 전에 있으니까 내가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할 의사들이 충분히 있고, 그럼 그때까지는 일을 통해서 근로소득으로 보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연금을 개시하겠다. 이런 거 같은데, 개시 시기를 결정하는데도
뭐 자산이나 부채 정도 이런 게 또 영향을 미치고 그런가요? 자산과 부채 의존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부채 의존도가 높으면은 이제 연금 개시 요건이 충족이 되자마자 바로 인출하는 경향을 그러니까 보였습니다. 뭐 퇴직금 넣고 55세가 되면 무조건 인출하겠다라는 네.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부채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거라는 말씀인데 네. 그분들 부채 의존도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들의 이제 부채 의존도는 한 62.2%로 이제 다른 응답한 그룹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의존도가 높으면 어떻게든 빨리 연금을 개시를 해서 부채부터 갚겠다. 그러니까 앞서 조사한 거 보면 또 부채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의향이 높은 거랑도 이게 연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도 그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부채 가지고 노후 생활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 부분들은. 그러면 부채 의존도가 영향을 많이 주긴 하지만 자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자산 규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좀 많으면은 추가 근로 없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자마자 그냥 연금을 개시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저는 자산 규모가 좀 크면은 개시 시기를 나중에 할 거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대답을 듣고 보니까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입장은 돈을 좀 더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추가 근로를 더 하겠다라는 의향이 있는 거고 오히려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퇴직하자마자 연금 개시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퇴직연금 수령 방법, 연금 수령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연금 연금 수령 방법은 5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간 지정 방식입니다. 몇 년, 예, 5년, 10년. 10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받겠다는 게 이제 기간 지정 방식이고 두 번째는 금액을 100만 원씩 인출하겠다. 라는 게 100만 원, 예, 200만 원에서 금액을 예, 딱 정해서 예, 인출하는. 정하는 인출 방식이고 세 번째는 연금 수령 한도 방식인데 이제 세법상에서 계산되는 연금 수령 한도액이 있는데 그만큼씩 매년 인출하겠다는 그러니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최대 한도까지. 그까지 연금을 수령하겠다니까 연금 수령 한도 방식. 예. 예. 네 번째는 이제 수시일 인출형 방식인데 이제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뽑아 쓰겠다. 필요한 범위에서 그냥 뭐 어떤 때는 100만 원 꺼내 쓰고 어떤 때는 50만 원 꺼내 쓰고 수시로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는 방식이 수시 인출 방식.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이제 종신토록 이제 계약 방식 형태로 받겠다는 게 종신연금 방식이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있습니다. 하는 거죠. 네, 종신연금. 그럼 사람들이 이 5가지 방식 중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이 5가지 중에 어떤 걸 가장 선호하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고루 나온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보면은 기간 지정 방식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31%가 기간 지정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금액 지정 방식이 22%로 두 번째로 선호되었고 세 번째로는 종신연금 방식이 약 1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살펴보면은 이제 자산과 역시 부채하고 관련이 있었는데요. 자산이 많은 응답자들은 수시 인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평상시에는 자기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쓰다가 부족하면 거기서 조금씩 꺼내 쓰는 방식을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좀 선호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군요. 예. 네. 그다음에 부채 의존도가 높은 응답자는 연금 수령 한도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능 연금으로 수령할 때 볼 수 있는 절세 혜택은 다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을 꺼내 쓰겠다. 그 말은 그 꺼내 써가지고 부채를 상환할 의지가 있는 거네. 지금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부채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연금 수령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서 그러면 또 이게 뭐 또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간 지정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매달 얼마씩 들어오냐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금 흐름을 중시한 사람들이 이제 38%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기식 기간만큼 안정적으로는 현금 흐름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이 기간 지정 방식을 좀 선호하는 걸로 나왔고 또 연금 수령 한도 방식을 선택하신 분은 어때요? 이게 예상대로 이제 세금 절감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연금 수령 한도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7%가 이제
절세를 우선시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연결시켜 보면 음.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최대한 수령한 다음에 부채를 상환하겠다. 그렇게 응답하신 분이 한 37% 정도 된 거네요. 그 수시 인출 방식 경우는 어때요? 수시 인출 방식의 절반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그 인출의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방식에 답이 있네요, 그냥. 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네네. 내가 이분들 그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 계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만약에 내가 연금 계좌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했다가 이걸 다시 또 다른 금융회사나 이런 데 옮기고 싶을 의향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계좌 이전에 대한 그 응답자들 의향이나 답변은 어떻게 나왔나요? 65.6%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더 나은 연금 서비스가 있다면 계좌를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네. 전체 응답자 중에서 나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으면 지금껏 가감히 버리고 더 좋은 데로 옮겨가겠다. 네. 라는 의향이 있다는 거네요. 상당히 높은 거네요. 이 정도면은 65.6%면. 네. 그 이들 중에서 특히 이제 투자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실적 배당 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계좌를 이전하려는 의향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펀드나 ETF 같은 거를 선호하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앱 환경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상품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으면 과감하게 떠날 의향이 있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투자 성향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이전 의향이 훨씬 더 많게 나타났다. 일단 실물 이전이든 연금 이전이든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특히 퇴직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옮겨야 되잖아요. 연금 받으려면 연금 저축으로 옮길 수도 있고 IRP로 옮길 수도 있는데, 이때 투자하고 있던 상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냐, 아니면 현금화 시켜서 가져가야 되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퇴직자라면은 퇴직급여 제도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퇴직급여 제도 중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람하고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한 사람은 이제 실물 이전 제도와 관련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이나 DB형 제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일시 현금을 받아가지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옮기니까 뭐 실물 이전 이슈는 아예 없는 거고, DC형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옮길 때는 실물 이전 제도가 적용이 안 되고, DC형에서 IRP를 옮길 때는 이제 같은 회사일 경우에는 일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DC형은 자기 퇴직 계좌에서 뭐 펀드도 하고 ETF도 투자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거를 들고 갈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물어보시는 건데, 이거를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일단 다 현금화 시킨 다음에 네. 옮겨야 되는 거고, 네. 반대로 IRP 계좌로 옮기는 경우에는 DC형 운영하는 금융회사랑 IRP 운영하는 금융회사가 같으면 일부 회사에서는 실물 이전 서비스를 해주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연금저축으로 퇴직금 옮겨놨어요. 이분이 다른 연금저축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로 옮겨갈 수는 있잖아요. 네, 옮겨갈 수 있습니다. 실물 이전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 시킨 다음에 현금을 옮겨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럼 이번에 IRP로 퇴직금을 옮겨놨어요. 이분은 다른 회사에 IRP로 돈을 옮기고 싶어요. 네. 이 경우엔 실물 이전이 가능한가요? 그때는 가능합니다. IRP에서 IRP끼리로는 투자하는 상품을 그대로 들고 옮기는 경우가 가능하다. 네. 제가 알기로는 연금저축하고 IRP 상호 간에도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때 그 연금저축에서 IRP로 옮기거나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옮길 때는 실물 이전이 되나요, 안 돼요? 그때도 안 됩니다. 그럼 유일하게 되는 거는 IRP에서 IRP로 옮기는 경우, 이때는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 그럼 더 나은 서비스나 이런 게 있으면은 55세 이후에 내가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다음에도 이전하는 거는 가능한데, 그때 실물 이전 되는 거는 IRP에서 IRP로 옮기는 것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이게 되게 복잡해서 물어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서 우리나라가 아니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또 연금 수급을 통해서 내 노후를 좀 더 윤택하게 만들려면 뭔가 좀 개선될 부분들이나 이런 시사점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분석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퇴직 후의 노후에는 이제 현금 흐름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있지만은 퇴직연금을 통해서 이제 노후 현금 흐름을 더욱 이제 보강해 나가야 되고,
퇴직연금을 통해서 든든한 노후를 이제 구축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개개인의 자산과 부채 관리는 물론 투자와 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뭐냐, 세제 혜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아, 이게 조금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채 의존도 부분이 연금 개시 시기나 연금 수령 여부나 뭐 연금 수령 방법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보고 아, 이거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숙제다라는 생각들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 50대 직장인의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련해서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규성 선임연구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